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 베네수엘라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 최강 패권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패권국가의 대통령을 갈아치울 수 있었는지, 그 기막힌 스토리를 추적할 것입니다. 또한 5년 넘게 긴 침묵을 깨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가정보국 DNI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는 것도 조명합니다. 압수수색과 강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거대한 선거 카르텔의 목줄을 마침내 조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 정의가 부활하고 있는 이 웅장한 광경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묵직한 청사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글로벌 부정선거 58번째 시간, 이제 시작이다 꼼짝 마라 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2020년 11월 4일 밤, 미국 대선 당일 개표 상황판에 기괴한 몰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30분, 조 바이든 후보에게 13만 8천 표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투표 뭉치를 확인한 결과 트럼프 후보를 찍은 표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양당 후보의 표가 섞여서 나와야 하는 것이 통계학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득표수는 정확히 숫자 제로에 머물고 있고, 바이든 후보의 그래프만 수직으로 점프하고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각 네바다주에서는 한참 개표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에 갑자기 개표 작동이 멈춰버렸습니다. 관리원들이 개표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표를 도미니언 내부로 밀어 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짜 투표지를 한꺼번에 쏟아붓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작전 타임에 개표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또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5년 전에 트럼프 진영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당시부터 부정선거를 추적해 왔습니다. 바이든 정권 시절 각종 소송에 휘말려서 재산을 거의 탕진할 정도로 부정선거의 산 증인의 한 분입니다. 그가 법정에 제출한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는 베네수엘라에서 잉태했던 끔찍한 선거 범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차베스의 전직 경호원이자 최측근이었던 이 내부 고발자는 독재 권력이 정권을 영구적으로 움켜쥐기 위해서 스마트매틱 개표 기술을 탄생시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모든 선거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개표 조작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스마트매틱 프로그램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치러졌던 모든 선거는 차베스가 표를 마음대로 주문은 통제 불능의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기계 내부에서 알고리즘이 표를 바꿔치기 하고 민심을 조작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차베스는 자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이 조작 시스템을 무기로 삼아서 베네수엘라 헌법마저 뜯어 고쳤습니다. 영구 독재의 길을 완성한 것입니다. 남미의 독재 정권이 개발했던 디지털 조작 기술은 결국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 부정선거 알고리즘은 미국 본토에 침투했고 2020년 미국 대선을 덮친 바로 도미니언 개표기였습니다. 팟캐스트 로터스 방송이 추적한 단서에 따르면
도미니언은 해킹 논란 직후에 자사의 웹사이트의 외부 접속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과거 인터넷 기록을 복원할 수 있는 웨이백 머신을 이용해서 도미니언 홈페이지 하단에 솔라원즈 감시망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솔라원즈 해킹으로 도미니언 시스템에 침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황급히 제거한 것입니다. 이 조작 기술은 2005년 베네수엘라 선거 조작 시스템 스마트매틱이 캘리포니아에 있던 미국의 막강한 세키야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면서 다시 도미니언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미국 본토에 진출하게 됩니다. 2010년 6월 4일 도미니언은 세키야의 모든 장비와 지적재산권을 한꺼번에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기계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조작 프로그램을 직접 만지고 운용했던 핵심 기술 인력까지 모두 도미니언의 통제망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잉태되었던 스마트매틱의 조작 알고리즘이 세퀴야를 거쳐서 도미니언의 메인보드에 이식된 것입니다. 이 선거 카르텔은 기업의 간판만 바꿔서 미국 기업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를 장악하게 됩니다. 기술이 전혀 없는 초라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가장 기술력이 높은 초강대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바로 중공이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8천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도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선거를 집어삼켰던 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언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직전에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서 무려 4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게 됩니다. 이 자금은 몇 차례의 경로를 통해서 자금 세탁 과정을 통해서 도미니언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스위스 투자은행의 자회사 UBS 증권에 입금되고 다시 UBS는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털이라는 회사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도미니언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헷갈리게 함으로써 도미니언의 소유주 또는 돈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USB 증권이 그 이사 외 이사 4명 중에 3명이 중국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USB 증권은 사실상 중공의 지위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사 중 1명은 중국 공산당이 100%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행 출신 핵심 공산 당원이었습니다. 자금을 세탁한 이 치밀한 경로는 중국 공산당이 4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 선거 시스템을 통째로 매수했음이 법원에 제출된 공식 진술서가 바로 이 시점에 폭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 부정을 파헤치는 민간 차원의 폭로는 본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사법기관의 조치, 수사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입질이 잦아지면 결국 거대한 대물이 걸려드는 법입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지금 연방수사국 FBI와 국가정보국 DNI에서는 작심하고 2020년 부정선거 카르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의 선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강제 소환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제 끝까지 범죄를 쫓아서 심판대에 세우는 미국의 모습은
진정한 세계 패권국가, 법치국가의 위용을 증명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은 법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천 중앙선관위 본사에는 파쇄기 대형 트럭까지 동원되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들은 선거가 끝나면 여지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의혹들을 넘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법적인 검증조차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은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 부정선거는 한 몸통에서 나온 숙주가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검증, 수사되고 있는 사건들은 대한민국과 판박이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 권력이 마침내 선거 조작의 실체를 벗겨내는 광경은 대한민국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비록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만 묻혀있던 정의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승리의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표를 훔친다면 국민은 그 썩은 권력을 향해 저항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